해시태그 야인시대 115화 조용히 살아라. 국회 휴게소 김두한 vs 이정재, 유지광의 권총, 윤호TV. 이기붕 의장을 욕보이는 건 나를 깔보는 행위야. 국회 휴게소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대결. 이정재가 김두한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유지광이 권총을 꺼내 김두한에게 겨눴죠. 조용히 살아라 김두한. 오늘 야인시대 115화 국회 충돌과 30만 장충단 공원 집회 준비를 다룹니다. 여러분, 윤호TV입니다. 김두한의 집. 예전 수하들이 김두한을 찾아왔습니다. 형님, 저희가 갈 데가 없습니다.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형님. 예전 우미관패, 명동파 시절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판에 뛰어든 김두한을 따라다니며 충성을 다했던 이들. 하지만 지금은 모두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죠. 형님이 국회의원이 되시고 나서 저희는 이것저것 하며 먹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일감이 없습니다. 이정재 쪽에서 압박이 들어와서 가족들이 굶고 있습니다, 형님. 김두한이 무거운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의 가슴이 아팠죠.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 내가 도와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라. 정말입니까, 형님? 그래.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김두한이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돈이 없었습니다. 국회의원 월급으로는 자기 가족 먹여 살리기도 빠듯했죠. 김두한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디서 돈을 구할 수 있을까? 그때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유진산. 김두한의 정치적 스승이자 후원자. 그에게 부탁하면 혹시. 유진산의 집. 김두한이 유진산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김두한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뭔가? 예전 수하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제게 돈이 없습니다. 김두한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께 돈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유진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죠. 두한이, 나도 사정이 넉넉지 않아.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하지만 그래도 자네를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지. 유진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죠. 잠시 후 유진산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이걸 팔아와라. 유진산이 아들에게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오래된 도자기와 서예 작품.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보물이었죠. 아버지, 이건 다 팔고 얼마 안 남은 것들이야. 하지만 이것도 필요한 곳에 써야지. 아들이 망설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다. 어서 가봐라. 유진산이 아들을 재촉했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유진산이 김두한에게 말했습니다. 조금 기다리게. 돈을 마련해 줄 테니. 선생님. 김두한이 감격했습니다. 제가 무슨 수로 이 은혜를 갚겠습니까? 갚을 필요 없어. 유진산이 미소 지었습니다. 자네가 의로운 일을 하는 거니 예전 식구들을 돌보는 건 당연한 거야. 선생님,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유진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자네, 요즘 이정재랑 충돌이 잦다면서? 그렇습니다. 조심해. 이정재는 위험한 놈이야. 유진산이 경고했습니다. 자유당에 힘을 얻고 있으니까. 자네가 아무리 대단해도 권력에는 당하기 힘들어. 알겠습니다, 선생님. 김두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결의가 타올랐죠. 이정재에게 굴복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국회의사당. 대정부 질문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모였죠. 분위기는 험악했습니다. 자유당이 밀어붙이는 선거법 개정안 때문이었습니다. 야당에 불리한 조항들이 가득했죠.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법안입니다. 자유당의 독재를 위한 선거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고성이 오갔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맞받아쳤죠. 야당은 현실을 인정하시오. 국민이 선택한 정부를 존중하시오. 본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때
김두한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의장! 김두한이 외쳤습니다. 발언권을 주십시오. 이기붕 국회의장이 김두한을 바라봤습니다. 김두한 의원, 발언하시오. 김두한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말했죠. 본 의원은 이기붕 국회의장의 사퇴권 고안을 제출합니다. 뭐라고? 본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이기붕 의장은 공정한 국회 운영에 실패했습니다. 김두한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당 편향적인 의사 진행, 야당 의원들의 발언권 제한, 그리고 자유당의 독재에 앞장서는 모습,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장 자격이 있습니까? 본 의원은 이기붕 의장의 즉각 사퇴를 권고합니다. 본회의장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벌떡 일어났죠. 무슨 소리냐? 김두한 의원, 선을 넘었소. 이건 의장에 대한 모독이요.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기붕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김두한 의원, 발언을 삼가시오. 왜요? 진실을 말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김두한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의장님,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유당의 독재에 협조하는 의장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김두한 의원, 이기붕이 소리쳤습니다. 여당 의원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의장, 김두한 의원의 징계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뭐? 김두한 의원은 의장을 모독하고 국회의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징계해야 합니다. 여당 의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반발했죠. 이게 무슨 짓이오? 진실을 말한 게 징계 사유냐? 본회의장이 완전히 난장판이 됐습니다. 의원들이 서로 고성을 치르고 몸싸움 직전까지 갔죠. 결국 회의가 정회됐습니다. 국회 휴게소. 김두한이 조병옥, 유진산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두한이, 오늘 잘했네. 조병옥이 말했습니다. 이기붕 놈 얼굴 봤나? 완전히 굳어있더군. 사퇴권 고안이 통과될 리는 없지만 경고는 됐을 겁니다. 유진산이 말했습니다. 자유당도 함부로 못할 거야. 김두한이 차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징계 동의안을 낸 것도 신경 쓰입니다. 걱정 마. 우리가 막을 테니까. 조병옥이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게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정재가 들어왔습니다. 유지광, 낙화유수, 그리고 동대문 조직원 몇 명이 뒤따랐죠. 이정재. 김두한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병옥과 유진산도 긴장했죠.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오는 거냐? 김두한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국회의사당이야. 함부로 들어올 때가 아니지. 알고 있어. 이정재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이정재가 김두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두한. 이정재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한 짓 봤어. 그래서 이기붕 의장의 사퇴권 고안? 내가 감히? 이정재가 이를 갈았습니다. 이기붕 의장을 욕보이는 건 나를 깔보는 행위야. 알아? 뭐? 이기붕 의장은 내 후원자야. 그분 덕분에 동대문이 여기까지 온 거라고. 이정재가 김두한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 놈이 감히 그분께 사퇴권 고안을 내? 손 놔라. 김두한이 이정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죠. 이정재, 여긴 국회의사당이야. 김두한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동네가 아니라고. 여기서 깽판 치면 너도 무사하지 못해. 그래? 이정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밖에서 얘기할까? 좋아. 나가자. 김두한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때 유지광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죠. 철컥. 권총이었습니다. 유지광이 권총을 김두한에게 겨눴습니다. 움직이지 마. 유지광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두한이 멈췄습니다. 조병옥과 유진산이 놀라 일어났죠. 이놈들, 국회에서 총을 겨눠? 조병옥이 소리쳤습니다. 미쳤구나. 유진산도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유지광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권총은 여전히 김두한을 향하고 있었죠. 김두한. 이정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해도 총알보다 빠르진 않을 거야. 조용히 살아. 알았어? 이정재가 김두한의 얼굴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기붕 의장 건드리지 마. 자유당 건드리지 마. 그냥 조용히 의원 노릇이나 해. 그러지 않으면? 김두한이 물었습니다. 죽어. 이정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경고야, 김두한. 다음은 없어. 이정재가 돌아섰습니다. 가자. 유지광이 권총을 거두고 이정재를 따라갔습니다. 낙화유수와 조직원들도 뒤따랐죠. 그들이 떠난 후 휴게소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병옥이 분노에 떨며 말했습니다. 저놈들. 국회에서 총을 겨눠? 정말 미친놈들이야. 유진산도 이를 갈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봤자 소용없어. 김두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찰도 자유당 편이야. 이정재를 잡을 리가 없지. 그래도 괜찮습니다, 박사님. 김두한이 조병옥을 바라봤습니다. 저놈들 협박에 굴복할 생각 없습니다. 두한이 총을 겨눈다고 제가 물러설 것 같습니까? 김두한의 눈에 결의가 타올랐습니다. 오히려 더 싸워야죠. 저런 놈들이 설치는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조병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네 말이 맞아. 박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두한이 말했습니다. 자유당이 밀어붙이는 선거법 개정안. 그걸 막으려면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겁니다. 김두한이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자유당의 독재에 반대한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조병옥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집회라. 유진산이 말했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었네. 장면 부통령도 동의하실 거야. 장충당 공원은 어떻습니까? 김두한이 제안했습니다. 넓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습니다. 좋아. 장충당 공원으로 하지. 조병옥이 결정했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을 모으자. 10만, 아니 30만 명. 30만이요? 그래. 30만 명이 모이면 자유당도 함부로 못해. 조병옥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대규모 집회.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해보자. 며칠 후 민주당 당사, 장면 부통령, 조병옥, 유진산, 그리고 김두한이 모였습니다. 장충당 공원 집회건 결정됐습니다. 조병옥이 말했습니다. 30만 명 규모로 진행합니다. 30만 명. 장면 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집회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자유당의 선거법 개정안을 막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민의 뜻을 보여주는 겁니다. 경비는 어떻게 합니까? 장면이 물었습니다. 30만 명이면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찰은 믿을 수 없고 그 문제는 제가 맡겠습니다. 김두한이 나섰습니다. 제가 경비 총책임을 지겠습니다. 두한이가 예, 제 사람들을 동원해서 질서를 유지하겠습니다. 김두한이 말했습니다. 폭력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겠나? 장면이 물었습니다.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김두한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30만 명의 안전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장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믿겠소? 김 의원. 조병옥이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이정재야. 화랑동 지회를 동원해서 집회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어. 알고 있습니다. 김두한이 말했습니다. 이정재와 화랑동 지회. 그놈들을 어떻게 막을지가 관건입니다. 방법이 있나? 김두한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만 명의 집회. 이정재의 방해 공작. 어떻게 막을 것인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두한이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막아내겠습니다. 그의 눈에 결의가 타올랐습니다. 30만 장충당 공원 집회. 역사적인 그날을 위한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정재도 가만히 있지 않을 터였습니다. 동대문 사무실. 이정재가 돌아와 앉았습니다. 회장님, 오늘 국회에서 하신 일? 유지광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두한이 어떻게 나올까요? 가만히 있겠지. 이정재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총을 겨눴는데 아무리 김두한이라도 함부로 못해. 하지만 회장님, 국회에서 총을 겨눈 건 낙화유수가 말했습니다.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문제가 생기면. 문제 없어. 이정재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조병욱이고 유진산이고 경찰에 신고해봤자 소용없어. 경찰은 우리 편이니까. 그래도 낙화유수. 이정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걱정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내 일이나 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낙화유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정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 뭡니까? 야당이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이정재가 말했습니다. 장충당 공원에서 30만 명 규모로. 30만이요? 유지광이 놀랐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모르지. 하지만 야당이 움직이는 건 확실해. 이정재가 담배를 끄며 말했습니다. 장면, 조병옥, 유진산, 그리고 김두한. 그놈들이 뭔가를 꾸미고 있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아야지. 이정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30만이든 50만이든 집회가 성공하면 안 돼. 자유당의 큰 타격이니까. 방해 공작을 펼치시겠습니까? 당연하지. 이정재가 일어섰습니다. 화랑동 지회를 총동원해. 집회 당일 우리 인원을 심어놓고 혼란을 일으켜.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김두한. 이정재가 이를 갈았습니다. 그놈이 경비 책임을 맡는다면 반드시 충돌이 일어날 거야. 충돌이요? 그래. 그걸 이용하는 거야. 이정재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집회가 폭력 사태로 번지면 야당이 폭력 집회를 열었다고 비난할 수 있어. 아? 김두한이 폭력을 썼다고 몰아가는 거야. 그럼 야당 이미지가 추락하지. 이정재가 유지광을 바라봤습니다. 준비해라. 집회 당일 우리가 판을 뒤집는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한편 명동. 시라소니가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김두한이 국회에서 이기붕 사퇴권 고안을 냈다고. 예, 형님. 그랬다가 이정재한테 찾아가서 협박당했답니다. 협박? 유지광이 권총을 겨눴다고요. 시라소니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국회에서 총을 겨눴다고. 예, 형님. 시라소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정재 그놈 점점 막 나가는군. 형님, 김두한 편을 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부하가 물었습니다. 야당 집회도 계획 중이라던데. 나는 정치에 안 끼어들어. 시라소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건 김두한이 영역이야. 나는 내 식구들이나 챙기면 돼. 하지만 형님. 다만. 시라소니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정재가 너무 설치면 그때는 내가 나설 수도 있어. 형님. 김두한이는 내 친구야. 위험해지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시라소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일단은 지켜보자. 김두한이 어떻게 하나? 김두한의 집. 김두한이 김영태, 황병관 등 예전 멤버들과 모였습니다. 형님, 장충당 공원 집회 경비를 맡으신다고요? 김영태가 물었습니다. 그래. 30만 명 규모야. 30만이요? 대단하네요. 문제는 이정재야. 김두한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놈이 화랑동 지회를 동원해서 방해할 거야. 분명히. 어떻게 막을 겁니까? 우리 인원으로 철저히 경비하는 수밖에 없어. 김두한이 말했습니다. 집회장 곳곳에 우리 사람을 배치하고 수상한 자가 있으면 즉시 제압해. 알겠습니다, 형님. 그리고 한 가지 더. 김두한이 강조했습니다. 먼저 폭력을 쓰면 안 돼. 이정재가 원하는 게 그거야. 원하는 거요? 그놈들이 먼저 시비를 걸어도 우리는 참아야 해. 김두한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 떼면 야당이 폭력 집회를 열었다고 몰아갈 거야.
알겠습니다, 형님. 조심하겠습니다. 30만 시민들의 안전이 우리 손에 달렸어. 김두한이 멤버들을 둘러봤습니다. 실수하면 안 돼. 알겠지? 알겠습니다, 형님. 멤버들이 대답했습니다. 김두한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번 집회 반드시 성공시켜야 해. 그의 눈에 결의가 타올랐습니다. 30만 장충당 공원 집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인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치열한 대결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야인시대 115화 어떠셨나요? 김두한이 예전 수하들을 돕기 위해 유진산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유진산은 집안 보물까지 팔아 김두한을 도왔죠. 국회에서 김두한이 이기붕 의장 사퇴권 고안을 제출했습니다. 여당은 김두한 징계 동의안으로 맞섰죠. 그리고 충격적인 국회 휴게소 충돌. 이정재가 김두한을 찾아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유지광이 권총을 겨누며 조용히 살아라. 경고. 하지만 김두한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30만 명 규모의 장충당 공원 대규모 집회 계획. 김두한이 경비 총책임을 맡았습니다. 이정재와 화랑동 지회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다음 화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들려주세요. 윤호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